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림동 윌비스 경찰학원에서 형법을 강의하고 있는 형법선생 강산입니다. 제가 강의하고 있는 것은요, 신림동 윌비스 스파르타 경찰학원이에요. 여기서 형법을 강의하고 있는 형법선생 강산입니다. 다음 카페는요, 강산쌤의 형사법 교실입니다. 소개 강의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여기에 질문을 올리시면 짝각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형법의 출제 경향을 말씀드리면 2015년 2차 시험이 가장 최근의 시험입니다. 형법은 크게 총론과 강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론이란 말은 총칙에 대한 이론, 강론은 각칙에 대한 이론을 말합니다. 형법 1조부터 372조까지 있거든요. 1조부터 86조는 총칙, 87조 내란죄부터 372조 송계죄의 동력까지를 우리가 각칙 이렇게 불러요. 이 총칙에 대한 이론을 총론, 각칙에 대한 이론을 강론 그러는데, 출제 비중을 본다면 총론은요 8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시험인 2015년 2차 시험 문제에서 여기는 12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1차 시험도 본다면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2014년 2차 시험에는요 7문제 대 13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형법 고득점을 위해서는 강론뿐만 아니라 총론도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형법은 반드시 고득점을 하셔야 됩니다. 경찰직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영어라든지 국사에 대해서 약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형법이나 형사소법 이런 법과목으로 보충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영어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고득점으로 올리기는 힘들지만 형법은 단기간에, 특히 저와 함께 한다면 얼마든지 고득점으로 끌어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총론과 강론을 보셨고요. 그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다 아시다시피 그 경찰직 간목은 20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문제 중에 지문이 사지선다니까 여러분, 사를 곱하면 80개의 지문이 나오죠. 그런데 경찰직의 특성이 이제 박스 문제거든요. 박스 문제는 지문이 뭐 4개 지문뿐 아니라 5개 지문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박스 문제가 2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2015년 2차 때는, 1차 때는 이제 3개, 2014년 2차 때는 박스 8문제나 나왔어요. 그래서 경찰 시험이 어려운 게 박스 문제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수험생이 어려움을 느끼시는데, 여기에 이제 그 1번 죄형법정지 문제 지문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지문을 다하면 총 81개의 지문이 출제가 되었어요. 이 중에 이 판례 지문이 79개의 지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글씨를 잘 쓰는데 오늘 좀 그러네요. 빨리 하다 보니까. 이 나머지 2개 지문은 뭐냐면 법조문 지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형법 고득점을 하려면 뭐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판례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수험생도 그렇고요. 일반 강사들도 판례 위주의 강의만 합니다. 물론 그건 맞는 말이긴 하지만 뭐가 받쳐줘야 되냐면 법조문을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판례가 몇천 개가 되는데 그 많은 판례를 무조건 암기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물론 암기할 수 있겠지만 그걸 단기간에 정복하는 방법은 법조문에 기반을 둔 판례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형법 355조 2항에 보면 배임죄라는 게 있거든요. 타인의 사물을 체할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자연사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해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이게 배임죄의 조문이에요. 그런데 배임죄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4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됩니다. 1. 주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 2.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 임무 위배.
또 사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배임입니다. 임무이배를 투자라면 배임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3. 자기나 제3자가 제한사 이익을 취득하고 4. 본인한테는 손해를 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조문을 알면 너무나 쉬우는데 사람들이 무조건 외워요. 예를 들자면 봅시다. 제가 아파트 입주자의 대표 회장이에요. 그런데 열 사용료 가스 공급 회사에 이제 가스 대금을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 지출 결제에 서명을 거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체를 물게 됐습니다. 본인한테는 본인 뭐예요? 입주자가 되겠죠? 입주자한테는 손해를 간 겁니다. 근데 배임죄가 될 것이냐? 자기 대표회의 회장님도 이득을 취득한 적이 없어요. 가스 공급 회사도 연체료 부분은 지금 받을 부분을 몇 달 뒤에 받게 된 것이니까 이게 이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판례가. 2심에서는 배임죄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배임죄가 부정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구조를 안다면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전산을 조작해가지고 채임자들의 외상대금이 줄어든 것으로 조작했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기는 설령 손해를 가했다 하더라도 채인점 제3자 또 뭐예요? 행위자 이득을 취득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임죄가 부정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적에는 언제나 판례를 공부하더라도 조문이라는 기초하에 판례를 공부하셔야 되지 이게 10분의 1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단기간에 정보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신림동 윌비스 경찰하고는 어떤 단어가 들어있나요? 스파르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험생이 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스파르타 학원에서는요 수험생이 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을 학원에 강의실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붙잡아 두고요. 좀 말이 과격합니다만은 아무튼 스파르타식으로 그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공부했지만 자기 절제가 안 되고 자기관리에 실패해서 오랫동안 경찰 시험에 합격 못했다든지 또는 처음 시작하지만 단기간에 경찰 시험에 붙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신림동 윌비스 스파르타 경찰학원 선택하시면 후회가 없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형법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린다면 형법은 커리큘럼이요. 기본 강의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판례 강의로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상문제 풀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충주에 있는 경찰학교에 입교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노량진 강의와 다른 점은 뭐냐면 노량진 강의는 기본 강의 그 다음에 단가로 판례라든지 예상문제 강의를 선택해야죠. 근데 여기는 이제 기본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게 한 과정에 기본 강의로 출발해서 그 다음에 판례 강의, 기출문제 풀이, 예상문제 풀이, 파이널 특강. 그래서 뭐 꼭 합격을 하실 것이고요. 경찰학교에 입교할 수 있는 이런 과정으로 하니까 이게 계속 실력이 쌓이고 점차적으로 기초부터 시작해서 합격할 수준까지 형법 다른 과목도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강의하니까 커리큘럼에 따라가시면 저절로 여러분들이 형법 고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시간이 짧게 할애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화면상에서 만났는데 실강을 해서 여러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셔서 합격의 의지만 가지고 오시면 분명히 합격시킬 것을 약속하면서 이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신림동 스파르타에서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박기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스파르타에 오시면 그 이제 경찰 한국사 특성상 가장 우리가 공통 과목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죠. 근데 한국사형이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국사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기본 틀을 약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그 윌비스 그 스파르타 6개월 내에 여러분들이 그 고득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빡빡하게 돌아가지만 여러분이 이제 이걸 단계별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 이제 1단계 1단계에서는 일단 내용 정리가 들어가겠죠. 그죠? 내용 정리가 들어갑니다. 자, 내용 정리에서 여러분이 저희 학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뭔가 하면 제가 이걸 여러분이 굉장히 양이 많다 보니까 일단 양을 좀 줄여야 돼요. 그죠? 양을 대폭 이제 축소를 시킵니다.
자, 양을 축소시키지만 뭐야? 그렇다고 점수가 안 나오는 건 아니죠. 그죠? 왜? 양을 줄여든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부를 하실 때, 한국사 공부하실 때 굉장히 많은 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을 축소한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제 그 90%의 그 일단 기본 내용이에요. 기본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본 내용만 잘 숙지가 되면 됩니다. 근데 이 90%의 기본 내용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여러분이 고교 과정을 제대로 이수했으면, 한국사를 많이 공부해가지고 제대로 이수했으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전부 다 이 기본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 기본 내용만 가르치는 시간, 그럼 나머지 10%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그 다음에 그 기타 이 10%의 내용, 나머지인데 이 10%의 내용은 이제 뭔가 하면 일종의 여러분 어떤 용도로 쓰는 시험인가 하면 이건 난이도예요. 난이도, 즉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문제들이 중심인데 여러분 이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돼버리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요 90%의 기본 내용을 공부하는 시간이 만약에 100이라면 소비되는 시간이 만약에 100이다 100%다 그러면 요 10%의 난이도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또 100을 투자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똑같은 100시간을 투자해서 90% 내용을 소화 가능한데 이 90% 내용 이상의 지엽적인 내용들을 포함한 굉장히 많은 양들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10%를 더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왜? 워낙 지엽적에서 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다? 실제로 더 많은 시간을 또 할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비스가 스파르타가 보여주는 하자는 것은 뭔가 하면 한국사에서 뭐야? 이 기본만 충실하자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기본 내용, 요 고교과정 이수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기본 내용들을 만 축소가 되면 일반 시험 다른 학원, 기타 다른 학원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양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한 굉장히 그 간단하게 양을 줄여줄 수 있는 수업을 전개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단계별로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1단계로 정리하고 나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2단계는 내용 정리가 다시 한번 정리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내용 정리와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한다?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이 내용 정리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앞에서 이 기본 내용 정리 됐으니까 이건 이제 압축이 되겠죠. 다시 압축 정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뭐 한다? 다시 한번 이 90%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시 숙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10%는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문제들이 태반이에요. 그런 것들은 어디서 소화한다? 기출문제 소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걸 출제가 됐고 어떻게 지엽적으로 문제가 나왔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기출문제에서 그 10%에 해당하는 이 부분들은 약간 일회성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중복적으로 출제되진 않아요. 거의 안 되기 때문에 확인만 하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나왔구나 라고 확인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단계가 끝나면 3단계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3단계는 이제 모의고사, 모의고사와 이제 진도별 문풀, 진도별 문풀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이 내용을 다시 이제 3단계 3번에 거쳐서 확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세 가지 기간 동안에 이제 6개월 동안, 그죠? 6개월 동안 요 3단계에 걸친 여러분들의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충분히 여러분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틀리는 것들은 어려운 걸 맞추자는 게 아닙니다. 뭐야? 기본에 철저한 수업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 내용에서 틀리지 않으면 충분히 90점 이상 확보하고, 그 다음에 기타 부분들도 뭐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잘 준비가 된 학생들에 한해서는 기출문제 풀이든가 또는 이런 모의고사라든가 진도별 문풀에서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계별로 잘 진도를 따라와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6개월의 시간이면 여러분이 충분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저 6개월의 공부 동안에 100점 맞아 나간 학생들도 있었고요. 한국사에서 또 합격해 나간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다? 이렇게 이 6개월의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고 쫓아올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단 뭐만 필요합니까? 그쵸? 6개월을 강하게 공부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여러분이 의지만 가지고 들어오시면 돼요. 의지만 가지고 공부하시면 충분히 따라오고 여러분이 합격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스파르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그런 의지를 가지고 들어오시고 6개월을 완주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충분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면 한국사는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의 고득점을 분명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한국사로 인하여 여러분이 경찰 준비하는데 장애가 되거나 또는 그걸로 떨어졌다든가 자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겁니다. 이것이 신림동 일비스 스파르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관건은 여러분이 와서 얼만큼 잘 버티고 얼마나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오시냐 문제입니다. 의지만 가지고 오시면 돼요. 나머지는 어디서 해줘요? 그쵸, 학원에서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의지만 가지고 꼭 오셔서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안녕하세요, 경찰 수험생 여러분. 윌비스 스파르타 경찰학원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양익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바로 스파르타 경찰 학원만의 영어에 있어서의 강점하고 그리고 6개월 교육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여기에 쓰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스파르타 경찰 학원에 오게 되면 6개월 교육 과정에 바로 4단계로 구분된 교육 과정이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1단계가 2개월 과정인데 그 2개월 과정에서는 여러분들 경찰 공무원 시험에서 나오는 바로 문법 이론을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문법 이론을 바로 최대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문제풀이 강좌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단계에서는 바로 심화 강좌인데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어휘 문제하고 그 다음에 독해가 많이 출제가 되죠. 특히 우리 경찰 수험생 모든 분들이 바로 어휘 문제에서 밑줄 동의어나 그 다음에 빈칸 어휘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저번 1차 경찰 시험 같은 경우도 바로 20개 중에 바로 9개라는 어휘 문제가 출제가 돼서 많은 경찰 수험생들이 굉장히 어렵게 문제를 풀었어요. 자, 그래서 그 2단계에 있는 심화 강좌에서는 여러분들 밑줄 동의어와 빈칸 어휘를 철저히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기존 우리 기수들이 그 어휘 강좌를 들었는데 1차 경찰 시험에서 9개 문제 중에 6개 이상이 적중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봤던 2차 시험에서는 5개 어휘 문제 중에 4문제 이상이 적중이 됐어요. 그래서 최대한 어휘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면서 또한 거기에 더불어 독해를 다룰 때 여러분들이 독해에서 그 중요한 키 센텐스를 읽고 여러분들이 독해를 빨리 해결하는 방식까지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줄 겁니다. 또한 최근 들어 생활영어 문제가 여러분들 4문제에서 아니면 최소 2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래서 심화 강좌에서는 그 생활영어까지 빠짐없이 정리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1개월 강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이론 강좌하고 그 다음에 심화 강좌가 끝나면 그 1개월 동안에 경찰 기출문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배웠던 부분들을 그 실전과 같이 전범위 모의고사의 형태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네 번째 단계가 있는데 이 네 번째 단계에서는 그 마무리 정리로서 앞에 배웠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개월간의 바로 그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네요. 자, 여기에다 더불어 여러분들 이 스파르타 학원만의 강점이 있어요. 스파르타 학원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나와 있는 그 날에는 수업이 끝난 후에 영어 선생님이 여러분들 그 집에 돌아갈 때까지 상주하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문법 이론이나 그날 배웠던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직접 질문을 받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배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놓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을 통해서 바로 옆에서 바로 케어를 받을 수 있게끔 선생님이 그러한 시스템 속에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금 영어를 점수가 최고 점수로 나오지 못하면 사실 경찰 시험에 합격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 스파르타 학원 내에서 매일 시간을 잡아서 40개씩의 영어 단어 테스트를 할 것이며 또한 그동안에 배웠던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에 배웠던 부분들을 하프 모의고사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반복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스파르타 학원이라는 게 그 6개월 동안에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그리고 선생님이 6개월 동안에 하는 과정은 노량진에서 하는 그 강의에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더 추가된 강의로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숙지하고 바로 경찰 시험에서 영어의 고득점을 맞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리 영어가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영어를 포기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영어라는 과목이 바로 여러분들의 당락을 결정하는 과목입니다. 바로 이 스파르타 경찰학원에서 여러분들이 그 영어의 고득점이 맞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합격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윌비스 기숙 스파르타에서 형사소송법을 맡고 있는 이태우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윌비스 기숙 스파르타 이쪽에 이제 오시는데요. 저는 이제 형사소송법을 맡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맡고 있고, 자, 이름은 이태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을 맡고 있는 이태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스파르타라는 곳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경찰 채용과 관련해서 스파르타를 이제 하는데요. 이곳에 이제 보시면 기숙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경찰 수험 공부를 여러분들 일정 기간 동안 하시는데 이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뭐다? 생활 관리라는 거예요. 생활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생활 관리를 어떻게 한다? 약간의 강제성. 약간의 강제성을 넣어서 공부를 하는데 어떤 습관, 이런 습관을 빨리 터득하는데 어떤 습관을 빨리 들이는데 중점을 두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학원이 바로 경찰 기숙 스파르타 학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 되는 거죠. 잘 따라오시면 되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과정은 학원에서 이제 뭐 하시는 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형사소송법은 어떤 과목이냐.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도 이제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형사소송법이라는 그런 과목은 일단 절차법이죠.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다. 자,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를 규율하는 법. 요거 이제 바로 형사소송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경찰 공부를 막 하시면은 어떤 법인지 그런 걸 잘 모르시겠지만, 일단, 채용에서도 경찰 채용에서도 형사소송법은 매우 중요한 그런 과목인데요. 여러분들이 현직에 딱 들어가는 순간 가장 중요한 과목을 뽑아라. 그러면 형사소송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법, 절차. 이 절차를 규율하다 보니까 현직 경찰관들이 몸에 익혀야 될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형사 절차를 이렇게 규율을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뭐 간단하게 아웃라인을 좀 얘기하게 되면요. 형사 절차, 형사소송법이라는 것은 형사 절차를 규율하는 건데, 형사 절차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세 가지로. 그래서 세 가지가 뭐냐? 바로 수사 절차예요. 수사 절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차는 뭐가 되냐면 이 공판 절차라는 게 되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가 된다? 형집행 절차.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형사 절차를 배우게 되는데, 형사소송법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느냐?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쪽으로 쭉 흘러가는 그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 절차, 이런 것들을 어떤 체계적인 흐름 속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고, 그다음에 숙지하고, 암기하고, 이런 과정을 이제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큰 틀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이제 형사소송법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 거냐? 자, 보시면 여러분들의 이제 학원 과정은 6개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강의가 있고요. 심화 강의가 있고요. 심화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뭐다? 문제풀이 강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최종 마무리 강의까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총 4단계인데, 과정으로 따지면 요게 대략적으로 한 2개월 정도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2개월은 좀 짧은 시간이긴 한데, 일단 간략하게 빠른 그런 책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2개월 정도 만에 요걸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정말 또 중요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다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2개월, 최초 2개월과 2개월 동안에, 즉 얼마예요? 4개월 동안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4개월 동안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 2개월은 뭐냐면, 일단 처음 하는 그런 수험생이라는 걸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게 되면, 바로 처음 2개월 동안은 뭐냐? 어떤 이해 위주의 그런 그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되도록이면
EA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화 강의로 들어가게 되면 일단 이제 중요 부분 이제 위주로 가는 거니까 이해는 이제 일단 넘어간 거죠. 그래서 물론 이해도 하면서 가겠지만 일정 부분들은 이제 숙지하고 암기하고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실전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는 거고요. 근데 자, 내가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꿰어야 구슬도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잘 받아야 되는 거죠? 점수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점수를 잘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자,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제 실전 연습을 하는 거죠. 실전 연습. 요거는 이제 대략 한 1개월 정도쯤 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종 마무리. 이제 요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핵심 체크하는 거죠. 핵심 체크. 뭐 요것은 이제 뭐 1, 2주. 이 정도쯤 이제 할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최종 마무리 강의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 정리를 하는 거죠. 최종 정리도 뭐 1, 2주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을 6개월 동안에 이 정도 과정으로 이제 가는 건데요. 자, 수험생들한테 이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이제 기숙 스파르타에 이제 들어온 학생들한테는 일단 처음에 의욕이 상당히 클 겁니다. 근데 이제 의욕이 크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그런 공부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수험 전문가잖아요. 수험 전문가인 제 이태우가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라는 대로 여러분들이 잘만 따라오시면은 누구나 다 최하 90점. 제가 하라는 대로만 여러분들이 최하 따라오게 되면 최하 몇 점을 맞을 수 있다? 최하 90점 맞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잘 따라오시고 저를 최대한 신뢰하면서 따라오시면 합격은 보장돼 있다. 이 부분을 잘 알아두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저는 최하입니다. 최하. 최고는 뭐예요? 최고는 몇 점이겠어요? 100점도 나오겠죠. 100점도 나오지만은 사람이라는 게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장 들어가서 마음이 다급하면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하는데 최하 90점 맞으면 전 과목 다 90점 맞으면 되는 거예요. 90점 맞으면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라는 대로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인내 있죠. 끈기를 가지고 인내하면서 6개월을 잘 버티면 되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6개월 과정을 버티면 여러분들한테 따라오는 거는 뭐다? 바로 합격. 요게 이제 따라오는 그런 과정이다. 이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대로 하게 되면 바로 형사소송법만큼은 최하 몇 점을 맞을 수가 있다? 90점을 맞을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생님을 믿고 끝까지 따라오는 사람이 가장 단기간이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올바르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알아두시고요. 본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림 윌비스 스파르타 경찰학원에서 경찰학개론을 강의하는 이영표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경찰학개론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하고 우리 학원에 관한 시스템을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원은 기본 과정이 3개월 과정을 거치고요. 또 3개월의 심화 과정을 거쳐서 6개월의 완성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스파르타 학원이 갖고 있는 기본 장점이 관리들이겠죠. 그래서 일반 관리들 해야 돼서 이론 과정이 3개월 동안 정리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또 나머지 심화반 3개월은 시험에 임박하여서 우리가 보통 2개월 정도의 요약이나 기타 문제들을 정리하고요. 또 나머지 1개월 정도는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직원들이나 저희들 강사분들 모두 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대화 등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풀어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활용해 주시면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시험 과목 중에 5과목을 실시하고 있는 건 아시죠? 자, 그 중에서도 영어나 국사는 필수 과목에 들어가고요. 형법, 형사소송법, 우리 경찰학개론 등은 선택 과목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 친구들이 공부할 때 있어서 경찰학 개론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고득점을 맞으신 분도 있지만 또 경찰학 개론에 약간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하신 분들은 일단 와가지고 저하고 상담도 한번 해보시고요. 공부 방향을 잡으시면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경찰학 개론은요, 여러분이 하기에 따라서는 고득점 과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들 우리 경찰학교의 출제 기본 방향이 주로 이제 우리 법령 조문들입니다. 법령 조문. 그리고 약간의 판례가 있지만 그 판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 법령 조문이 거의 80%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말이 80%지 여러분들 우리 경찰학교 20문제 중에서 기본적으로 14개에서 16개 이상 정도는 법령 조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법령이라고 해서 우리가 법률만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시행령이나 내지는 우리 불령 같은 거, 더 나아가서는 행정규칙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들까지 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양이 좀 많아 보이지만 거기에서 모든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니고 중요 부분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그러한 포인트 맥만 잘 잡고 공부하시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하려고 보입니다. 그래서 경찰학교의 강의 내용도 마찬가지 3개월 기본 강좌는요, 우리가 용어부터 시작해서 그죠? 전체 구조, 그리고 어떤 게 기출되는 포인트인가, 이런 걸 중심으로 소개를 해갈 겁니다. 그래서 3개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충분히 경찰학교의 기본 내용이나 그런 용어 등을 숙지를 끝나고 나면은 이제 심화 과정 2개월 과정은요,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런 파트들, 또 쭉 전체를 보다 보면은 어떤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또 지나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다지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기출 문제들 있죠. 여러분들 모든 시험은 기출이 근간이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거기에 모태가 돼가지고 거기서 파생된 형태의 문제 풀어가는 요령, 이것들도 2개월 과정에 숙지가 돼야 될 겁니다. 자,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보통 우리가 시험을 1년에 2번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3번 실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자,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들 문제 기타 요약 내지는 기타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는 시간들입니다. 자, 그 파트는 우리 실전 통역 모의 같은 것을 풀면서 내가 그동안 알았었지만 똑같은 형태도 약간 변형이 되면 모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이게 최소한도 이 3박자를 거쳐서 여러분이 시험에 응시할 충분한 준비를 시켜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매 시간마다 여러분들 앞에서 질문들 많이 받기 때문에 또 상담도 많이 해가면서 어떤 부분이 어려운 것인가를 자꾸 같이 대화 통해서 풀어나가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공부한 데서 어려움 없이 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경찰 합격을 목표로 한 여러분들에게 경찰학 개론뿐만이 아니라 합격을 여러 가지 비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신림동 윌비스의 스파르타 학원에서 준비하는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셨으면 합니다. 자, 여기까지 경찰학 개론 이영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